후티 반군이 또다시 중동의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공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홍해와 아덴만, 국제해상물류의 대동맥이 단숨에 전장의 최전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선박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은 단순한 군함이 아닌 상업 화물선, 유조선, 심지어 민간 선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해운로 안전은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고 해운사들은 항로 변경과 운항 축소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협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거점인 예멘 호데이다 항구와 라스 이사, 살리프 지역을 정밀 타격하며 강력히 응수했습니다. F-16 전투기 20대가 출격해 수십 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고 후티가 군사 거점으로 전용한 선박 갤럭시 리더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선박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국제해역에서 민간 선박을 추적하며 테러 지휘소로 악용됐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숨을 죽였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이 봉쇄되면 전 세계 해상 물류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2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은 이를 완벽히 요격했습니다. 후티 측은 방공망이 자국을 효과적으로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행보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복 명분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한 무기, 바로 K-239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포병 화력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적이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무기입니다. 중동의 군사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발적인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후티 반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작전 개시 30분 전 아랍어와 영어로 된 경고 방송이 홍해 연안을 뒤덮었고 곧이어 초저공 비행하는 F-16 편대가 목표 지점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해수면 스치듯 날아간 전투기는 목표 상공에서 급상승, 곧바로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발음이 연이어 울려 퍼지고 하늘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타격 대상에 포함된 갤럭시 리더 선박은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국제해역에서 민간 선박을 위장해 테러 지휘와 표적 감시를 수행하던 이 선박은 후티 반군의 해상 작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 핵심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박이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자 후티의 해상 작전망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사해 인근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며 시민들이 대피소로 몰려갔습니다.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 2발은 고속으로 이스라엘 영공을 향했지만 아이언 돔 방공망이 하늘 위에서 그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완벽한 요격이라 자찬했고 후티는 방공망이 공격을 막았다며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충돌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후티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홍해와 아덴만은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이자 석유 수송로입니다. 이 지역이 전쟁터로 변하면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실제로 주요 해운사들은 이미 홍해 항로를 피하고 우회로를 찾고 있으며 물동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상은 곧 유가 상승, 해상 운임 폭등, 물가 불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면 속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중동 배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 시스템과 함께 CTM-290 전술탄도미사일을 도입해 배치했고 이를 통해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보여준 즉각 응징 능력을 사우디도 이제 보유하게 된 셈입니다. K-239 천무는 단순한 포병화기가 아닙니다. 기존 서방권 MLRS, 보다 빠른 발사 준비, 다양한 탄종 운용, 그리고 발사 후 신속한 위치 이동이 가능해 반격을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최대 290km에 달하는 사거리는 국경 밖 깊숙한 적의 전략 거점을 타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방어를 넘어선 선제 억제 능력을 손에 넣었고 이는 중동 군사 지형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열은 새로운 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군비 경쟁과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란 역시 동맹의 패배를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중동의 새로운 전쟁 서막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K-239 천무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중동 전장의 판도를 재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는 명칭 뒤에 숨겨진 강력한 전략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방권 MLRS와 달리 천문은 단 몇 분 만에 다양한 탄종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으며 발사 후 신속한 위치 변경으로 적의 반격을 피하는 생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후티 반군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국경 밖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천무의 핵심은 모듈화된 발사대입니다. 131mm 로켓, 230mm 무유도탄, 239mm 유도 로켓, 그리고 400mm 대형 로켓까지 필요에 따라 포드를 교체하기만 하면 다른 탄종을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기존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이며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특히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과의 조합은 사거리 290km, 원형 공산 오차, CP 9m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실현합니다. 이는 적의 주요 지휘부나 미사일 발사대를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천무를 포병화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천무는 국경 방어선 뒤에서 적을 제압하는 장거리 전략 무기이자 이란과의 군사 균형을 맞추는 핵심 수단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동부에서 발사된 CTM-290은 예멘 북부의 후티 거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 국경에서 직접 교전할 필요 없이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곧 사우디의 군사 독립성과 자주 국방 능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천무는 단순한 발사 능력 외에도 운용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발사 후 재장전 속도가 빠르며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으로 기상악화나 전자전 상황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합니다. 이는 중동과 같이 넓고 험준한 지형 그리고 모래폭풍이 잦은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무가 단순히 중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폴란드 가오마르 K라는 맞춤형 버전을 도입해 유럽 전선에 배치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 속도는 천무가 지역 분쟁 전용 무기가 아니라 세계 전략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천무 도입과 함께 장착 KTSSM-2 전술미사일과의 연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거리 로켓 타격을 넘어 깊숙이 은닉된 적의 지휘부와 방공망을 초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을 완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천무는 단일 무기 체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우디와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군사 전략을 설계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은 단순한 장거리 화포가 아닙니다. 이 무기는 정확히 적의 심장을 겨누는 핵과 수수령 타격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거리는 최대 290km, 원형 공산 오차는 불과 9m. 이는 고정밀 유도 기술과 탄도 성능이 결합된 결과로 발사 후 수분 안의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후티 반군과 같은 비정규 무장 세력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군사 거점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CTM-290의 유도 체계는 위성항법과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 구조로 GPS 신호가 교란되는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합니다. 탄두는 고폭탄, 관통탄, 집속탄 등 작전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목표물의 특성에 맞춘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속탄 버전은 하나의 탄체에서 수백 개의 자탄을 살포해 광범위한 지역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공망, 포병 진지, 야전부대와 같이 넓게 분산된 목표를 단 한 번의 발사로 무력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우디가 CTM-290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공격력 강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통해 국경 밖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미리 제거하는 선제 억제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동부 전역에서 발사된 CTM-290은 예멘 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손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티 반군은 공격을 감행하기 전부터 정치적으로도 CTM-290은 의미가 큽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기업이 제공하는 무기체계는 종종 정치적 조건이나 수출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기술 이전, 맞춤형 개조, 운용훈련까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어 구매국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사우디는 이를 통해무기 도입과 외교관계를 분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CTM-290은 K-39 천무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이 말은 곧 한 대의 발사대에서 장거리 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보급과 정비 효율성도 높아 장기간 교전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중동 전문가들은 CTM-290의 배치를 전략, 환경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합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 투입될 경우
기존의 방어 중심 군사 전략이면 거리에서 적을 무력화하는 공격 중심 전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UAE, 카타르,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방산산업의 영향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CTM-290은 단순한 무기 수출품이 아니라 중동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다음 단계에는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차세대 무기 KTSS-M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TSS-M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기존 KTSS-M을 한층 더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거리의 확장입니다.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난 덕분에 전장에서의 작전 반경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제 국경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심장부까지도 단일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두 운용의 다양성은 KTSS-M2를 더욱 위협적인 무기로 만듭니다. 고폭 관통탄은 지하 벙커나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 후 폭발하며 집속탄은 650여 개의 자탄을 공중에서 살포해 축구장 4개 넓이의 지역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휘부나 방공망이 깊숙한 지하에 위치하더라도 KTSS-M2는 초기 타격 전력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미국산 AT-ACMS가 발당 약 82만 달러인 반면 KTSS-M2는 그보다 저렴한 단가를 유지하면서도 유사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대량 양산이 용이하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단기간에 전력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사우디, 동남아 여러 국가가 천무 체계와 KTSS-M2의 연동형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KTSS-M2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S300 계열 이상의 고성능 방공망을 갖춘 또한 GPS 기반 정밀 유도 시스템은 전자전 환경, 특히 GPS 교란 상황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복합 항법 체계와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SS-M2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시험 발사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해외 군사평가단의 신뢰를 얻었고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 비용 대비 효과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천무와 KTSS-M2의 조합이 국경방어선 밖에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길체인 완성형 전략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중동의 전략 환경 속에서 KTSS-M2는 단순한 신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방어 중심의 군사 태세를 먼 거리에서 선제적으로 전장을 장악하는 능동적 전략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이자 한국 방산기술이 세계 전략 무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결정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마지막으로 다룰 글로벌 시장에서의 K방산 영향력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K39 천무와 KTSS-M2가 중동 전장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전략 무기 시장의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중동, 동유럽, 동남아까지 확산되는 이 흐름은 K방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호마르 K 도입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폴란드는 천무 발사대를 자국 작전 환경에 맞게 개조하고 현지 생산과 조립을 결합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이는 무기 거래를 넘어 군사기술 협력과 동맹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천무와 CTM-290 그리고 향후 KTSS-M2까지 연계한 완전 패키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발사대,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지휘 통제 시스템, 정비 지원, 운용 훈련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안전 전투 생태계를 한 번에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보기 힘든 속도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경쟁자들도 존재합니다. 인도의 피나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그중 하나지만 사거리와 화력 지속성 면에서 K39 천무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와 개조 가능성에서도 한국산 체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전장 환경 맞춤형 설계 능력은 구매국들에게 맞춤형 방산 솔루션이라는 강력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제 확산은 단순한 판매 실적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됩니다. 한국산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사기술 동맹 네트워크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 수출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재 K방산의 확산 속도는 전례 없이 빠릅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해, 중동에서는 이란 및 비정규 무장 세력 억제를 위해, 동남아에서는 영유권 분쟁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K39 첨무와 KTSS-M2, 눈빠른 전력화, 높은 운용 효율성,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공통된 이유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천무와 KTSS-M2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전쟁, 이란과의 긴장, 동유럽의 군사위기, 동남아의 해양 분쟁, 이 모든 국제적 불안정 속에서 한국의 무기체계는 단순한 전투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 질서를 만드는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K방산은 더 이상 변방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전략 무기 시장에서 판을 바꾸는 주역이자 중동에서 발사된 한 발의 미사일이 전 세계 권력 균형을 흔드는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